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훈입니다. 법무사님. 네. 아니 사무실에 못 보던 게 생겼어요. 그죠? 네네. 이 블링블링한 이건 뭔가요? 예, 제 구독자분께서 네. 이게 촬영할 때 너무 허전하다고. 아 정말요? 네, 연세가 있으신 50대 남자분이시거든요. 그것도 네.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예뻐요. 촬영할 때 이걸 꼭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법무사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공소시효.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법률 우리가- 용어에서 공소시효.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를 지은 것도 처벌을 못하는 게 공소시효잖아요. 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뭐 살인죄 공소시효 이게 없어졌잖아요. 2015년 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없어졌는데 이게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공소시효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높았었는데 그럼 이건 형사 문제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거고 민사 문제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민사 채권 관계에서도 돈을 빌려줬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된 채무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정말요? 네네네, 규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법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송적인 문제에서 보면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하면 입증에 곤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상대방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 잊고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돼서 들어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돈을 갚았는데 현금으로 전달했거나 그래서 증거 자료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소송이 들어와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서는 너무 긴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아니 그럼 법무사님 네. 오랫동안 이 채권자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발생한다고 네네네. 했는데 이 소멸시효에 대한 기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네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0년이라고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데 기간이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모든 채권이 다 10년은 아니고 일반 사인 간에 돈 거래를 한 거 이거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상사 채권이라고 하는데 상인 간에 거래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카드 회사에서 카드 쓴 카드 대금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짧은 것들이 있어요. 3년짜리도 있는데 물품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임금 채권도 3년이고요. 뭐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전문직들 수임료 이것도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것들도 3년 소멸시효를 적용을 받아요. 그 마지막으로 1년짜리가 또 있어요. 되게 1년이요? 짧죠. 1년만 내가 돈을 못 받으면 네. 법률상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채권이 있어요. 음식비라든가 숙박료 뭐 공연장 입장료 이런 것들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그럼 이 네. 소멸시효의 시점이 기준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냐면 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연체가 됐다 그러면 연체되면 청구를 할 거 아니야, 돈 달라고. 네. 그때부터 이제 10년간 소멸시효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때부터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들은 무조건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다 돼버리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중간에 뭐 한참 지났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잖아요. 반대로 소멸시효가 한참 지나더라도 아직 10년이 다 차기 전에 잠에서 깼어. 네, 중간에 그러면 알게 보호를 해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그게 소멸시효 중단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중간이라도 내가 아직 10년이 다 되기 전이라면 권리 행사를 뭔가를 하면 내가 돈 받겠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알게 네. 되었을 때 네. 뭐 요즘에 저희가 뭐 카톡, 메신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권리 행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참 간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네네, 건가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청구예요. 청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원에 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지급 명령을 제기하거나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제 중단 사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압류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이런 신청을 법원에 한 거. 이것도 중단 사유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무자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채무자가 자기가 빚이 있다는 걸 승인하는 거예요. 제가 빚이 있습니다. 갚아드릴게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이것도 중단 사유가 돼요. 그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흔한 것이 아무래도 입증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했다든가 기한을 유예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이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했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보실 때 제가 상담 오시면 지금도 IMF 때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나신 사장님들 뭐 카드 대란 때 카드 값이 많이 밀려서 지금 십몇 년을 막 고생하시던 분들이 파산 때문에 상담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 소멸시효 제도를 알고 법무사님 제가 지금 뭐 십몇 년, 20몇 년 됐는데 이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소멸시효가 중단된 건지 이걸 꼭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중단되지 않고 10년이 뭐 상사채권이면 5년이 지났다고 하면 법률상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니까 끝난 것인데 채권자 쪽에서 중간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제기했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하거든요.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지까지 검토를 받아봐야 이 채권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특히 한 가지 조심할 게 아까 10년만 있는 게 아니라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단기 소멸시효인데 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도 소재기를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기간이. 원래 짧았던 소멸시효 기간도 내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 10년으로 늘어나서 10년짜리 소멸시효 채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그 소멸시효가 네. 끝난 건지 아니면 네. 아직도 진행 중인 건지 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잘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오래된 채권을 갖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면 꼭 해드리는 절차인데 제일 정확한 것은 법원에 사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나한테 법 조치를 했었는지 했다면 언제 했었는지 이걸 체크해보면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본인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법원에 종합민원실 찾아가셔서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되고요. 사건 조회를 해달라고 하면 본인 이름으로 들어왔던 대한민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다 조회를 해주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까지 검토를 해보시면 상대방 채권자들이 언제 소재기를 했는지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본인들이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건 조회해보신 거 가지고 오시면 체크해서 설명을 다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법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다음 편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